안녕하세요. 외신캐스터 박재윤입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미증시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자세한 미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미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 그리고 FOMC를 경계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장중한 때 450포인트 상승하기도 했지만 결국 상승폭 반납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는 보합권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나스닥은 2%대 밀리면서 12,581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은 0.74% 내린 4,173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기술주 흐름도 살펴보시죠. 금리 인상으로 성장주 타격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주 동반해서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이 가장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이 공급망 문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66% 밀리면서 150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3%대 내림세, 알파벳A는 3%대 큰 낙폭을 키우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주요 기술주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술주는요. 아마존 보겠습니다. 2.5% 밀리면서 2,837선에 거래 마쳤고요. 테슬라는 3.64% 내린 766달러 선에, 엔비디아는 3.48% 내리면서 213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빅스 지수죠. 변동성 지수는 3%대 상승을 하면서 31달러 선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WTI는 5.8% 밀리면서 103달러 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 그리고 중국 봉쇄를 주시하면서 하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금은 금리 인상 이슈로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면서 1.2%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특징주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중국 종목 상장 폐지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중국 종목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리바바는 10%대 낙폭을 기록을 했고 또 JD.com도 10%대 밀리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다음은 헬스케어 섹터 체크해 보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이 봉쇄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로 인해서 모더나가 급등을 하는 연출이 나왔습니다. 8%대 상승하면서 150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록히드 마틴인데요. 독일이 동사 F-35 전투기를 최대 35대 구입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대 상승 탄력 보이는 하루였고요. 쿠팡은 반면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동사 지분 10억 달러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7%대 조정받으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포드모터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공급망 차질로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대 밀리면서 15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증시 흐름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외신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러시아의 디폴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전이될 위험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As Russia nears a debt default, talk now turns to global contagion. 네, 이런 헤드라인으로 글로벌 컨테이전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세히 좀 핵심적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구의 조지 에바 총재는 전날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올해 러시아가 심각한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디폴트에 대해서 improbable event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즉, 불가능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그는 not systemically relevant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위험이 없다라고 이 전이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과 투자 업체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는데요. 일단 러시아는 오늘 16일
1억 1,700만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 쿠폰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 전문가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전문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bates about the economic impacts and central bank responses will now become front and center라고 밝히면서 경제적인 충격과 그리고 중앙은행의 대응에 대한 논쟁이 전면에 그리고 중심에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이 나오는 만큼 꼭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잠시 후 김민수 대표께서 디폴트 영향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기사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 관련 뉴스인데요. 제가 어제 이 시간에는 코로나 종료 시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뷰가 제기가 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years into the coronavirus pandemic, Fauci hopes the world will not forget lessons from a catastrophic experience. 네, 지금 코로나19가 2년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파우치 박사는 절대로 이 재앙적인 경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미래에 관련한 답변을 했는데요. 그는 The answer is we don't know, I mean that's it 이라고 밝히면서 지금 사실은 알 수가 없다. 나는 그거밖에 말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가 지금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과거로 묻고 싶어하지만 우리가 열망해야 될 것은 맞지만 앞으로 좀 불확실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특히 다른 4가지 변종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자세한 발언 살펴보시면 Everybody wants to return to normal. Everybody wants to put the virus behind us in the rearview mirror, which is, I think, what we should aspire to 라고 밝힌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비록 사례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안주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마지막 줄에 이런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The problem here and throughout the world is that the memory of what happens fades very quickly 라고 밝히면서 계속해서 유행병 대비를 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억이 너무 빨리 사라지고 있다. 이 전염병에 대해서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어제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인해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급락세를 시현을 하기도 했죠. 이 소식 영향 잠시 후 이성웅 이사께서 자세히 분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테슬라에도 공급망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esla has bought aluminum from Russian company Rusal since 2020, showing how war complicates supply chain 이라고 밝혔는데요. 테슬라는 2020년부터 러시아의 루살이라는 회사로부터 알루미늄을 구매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을 시작한 후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소리 높여 지원해 온 바 있는데요. 하지만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테슬라는 대부분의 다른 대형 자동차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has tied at least one Russian supplier라고 밝히면서 적어도 한 공급자와는 연결이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이 루살과 거래를 해왔지만 그때는 The company was not under US sanctions when Tesla began buying from it 이라고 밝히면서 그때는 US 제재에 들어가지 않았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알루미늄은 테슬라 제품에 여러 군데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알루미늄은 테슬라 모델 Y에 자체 제작할 때 사용이 되고 또 독일의 테슬라 공장에서 새로운 제조 라인을 생산 실험하는 데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실 내용은 이제 이 sanctions, 즉 제재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짚어보면서 An invasion of the global supply chain by Russia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러시아의 글로벌 공급망 침공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테슬라 주가와 국내 전기차 관련주의 영향이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오늘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